안녕하세요. 대박플러스의 김보라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반년 만에 2,0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2,000선에 안착을 하고 강세장으로 이끌기 위한 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더 높이 뛰어오르기 위해서는 힘찬 도움닫기가 필요한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미래가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는 재테크라는 도움닫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박플러스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에는요. 성공적인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는데요. 오늘은 또 상황별로 나눠서 자세하게 살펴보니까요.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YG인베스트의 심기원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잠시 후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에서요. 심기원의 시장을 이기는 재테크 만나봅니다. 시장 흐름 속 투자 수익 극대화 전략의 1인자, 업종별 전략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 창출, 한 주간의 수익률 극대화를 위한 투자 전략을 제시한다. 심기원의 시장을 이기는 재테크,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심기원의 시장을 이기는 재테크 본격적인 강의 들어보기 전에 여러분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어떻게 하는지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그러글 게시판 들어오셔서 저희에게 질문을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 전문가분들이 여러분의 질문에 친절하고 또 자세하게 답변 달아주시니까요. 공부하실 때 샘플러스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센TV에서 증권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잘 맞춰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원하시는 전문가의 무료 강의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성공적이고 또 그래서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노하우 배워보시는 분들은 또 샘플러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심기원의 시장을 이기는 재테크 본격적인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각각 상황별로 유형별로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연령별로 또 성별로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은 또 사회 초년생 그리고 신혼 부부들을 위한 재테크 방법 알려주신다고요? 네, 우선은 뭐 상황별 재테크 투자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선 네. 가장 기본적으로 20, 30대 그 사회 초년생과 그리고 이제는 같이 동반자를 만나서 같이 인생을 설계하는 이 부부에 있어서의 첫 번째 재테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은 많은 꿈에 부풀려져 있고 또 돈을 벌면서 여러 가지 그동안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뭐 소비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시게 되시는데 아무래도 재테크 가장 중요한 것이 첫 걸음이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부터 재테크를 잘하는 그러한 전략으로서 상당히 뭐 힘든 그런 재테크겠지만은 첫 단추부터 잘 깨는 그런 모습으로 한번 알아보자라고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사회 초년생에 대한 재테크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선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사실 많습니다. 뭐 어떠한 기업에 따라서 또 업종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다른 그런 금액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대략적으로 우선은 좀 평균치를 정해봤고 그 평균치에 있어서도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은 우선은 한 가지 조건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내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첫 직장을 갖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뭐 대졸자 그리고 대학원 졸업자 뭐 고졸자 그리고 초대졸자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우선은 한 대략적으로 180만 원에서 한 250만 원 정도 많게는 뭐 많은 금융이라든가 그리고 높은 고직종은 300만 원 정도 잡아서 평균적으로 한 250 정도의 그러한 벌 수 있다라는 점. 여기에는 이제는 월 수입 말 그대로 월급도 있겠지만은 사실 성과급이라든가 연말 소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정해서 평균을 나눈 거 한 250 정도이기 때문에 뭐 내가 지금 매달 받는 돈이 250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셔갖고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뭐 연말 성과급이라든가 그리고 설이라든가 추석에서 또 받는 그런 보너스까지 생각하신다라고 하셔서 한 250 정도로 잡으시면은 될 것 같고 한 연봉 3천 정도로 기준을 좀 잡아봤습니다. 물론 연봉 3천 넘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안 넘는 분들도 있으신데 어쨌든 한 연봉 3천 정도면은 국내 새내기라고 한다면 한 그 1년 차에서 한 3년 차 정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정도에 어느 정도 평균치는 될 수 있겠다라는 점. 만약에 안 되시더라도 좀 양해 말씀 구하겠고 우선은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해봤습니다. 뭐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 또 금융이라든가 뭐 제조업종, 뭐 여러 가지 업종군, 그리고 사업군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사실 그 사회초년생들 딱 사회초년생들의 그런 흐름을 본다고 한다면은 매달 얼마 저축하실 거예요? 딱 물어보게 된다면 대부분 100만 원을 가정을 합니다. 사실 뭐 300만 원 버시는 분들, 200만 원 버시는 분들, 뭐 150만 원 버시는 분들,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00만 원은 저축은 무조건 해야 된다. 자기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얼마를 벌든 간에 100만 원은 무조건 저축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보통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100만 원 기준으로 한번 알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거, 이제는 사회 초년생이 되었을 때 재테크를 함에 있어서 먼저 무엇을 고려해야 되냐? 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학자금 대출을 먼저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대학교 4년 동안 뭐 혹은 2년 동안 그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알바라든가 이런 거 하셔갖고 등록금을 충족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 집안에서 그 등록금을 대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사실 그렇지 못한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만은 시간이 없어서 약자금 대출 등 여러 가지로 좀 대출을 받아갖고 학교를 다니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이 사회 초년생들 이제 첫 직장 들어갔고 첫 돈을 버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대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재테크 방법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많이 달라진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이 방송을 보시면서 이제 사회 초년생에 대한 재테크 계획 세우시는 분들도 내가 지금 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방식과 어떠한 이자로 지금 받고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체크하도록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은 학자금 대출이 없는 경우, 역시나 가장 기본적인 경우입니다. 만약에 집안이라든가 그리고 대학교를 다닐 때 뭐 장학금이라든가 혹은 알바를 통해서 학자 등록금을 다 마련한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테크에 있어서 솔직히 약간 좀 수월하게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부모님께 따로 드려야 되는 뭐 빚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제 남성과 여성 모두 결혼 자금 준비에 대해서 좀 박차를 가야 되는데, 우선은 역시나 결혼 자금도 조금은 좀 그 일반 평균치를 좀 잡아봤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한 3천만 원 정도로 잡았고 남자의 경우에는 1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물론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준에 따라서는 3천만 원 그리고 1억이 모자랄 수 있다 혹은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지만은 뭐 대략적으로 역시나 상담을 통해서 평균치를 좀 낸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틀린 점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고, 우선은 여성의 경우와 그리고 남성의 경우 1억을 기준으로 해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선은 여성의 경우는 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는 사회적 통념이 이제 남성은 집을,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혼수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이제 일반적인 좀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성 혼수 비용에 대해서는 한 3천만 원 정도, 최근 들어서는 뭐 여러 가지 좀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한 4천만 원 정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3천만 원에 대한 결혼 자금 준비 를 위한 프로젝트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성들의 그러한 본능이 모성애 같은 걸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 후에도 내 자금, 미래 자금까지 고려한 재테크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많은 사회 초년생 여자분들을 만나시면은 뭐 결혼 자금도 가장 큰 걱정이지만은 결혼 이후에 물론 남편과의 그러한 어떠한 재테크 통합도 생각을 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만의 또 자금을 운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 특히나 이 두 가지, 결혼 자금과 그리고 결혼 후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만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 이 점에 조금 초점을 맞춰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결혼 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사회 이제 생활을 하면서 결혼을 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한 3에서 5년 정도, 좀 빨리 하시는 분들은 한 3년 정도에 하시고, 평균적으로는 뭐 한 20, 여성의 경우 한 4살에서 5살 정도의
사회생활을 시작한다고 한다면 한 28에서 한 30 정도까지면은 결혼 적정기로서 이 결혼을 많이 하시는데 우선은 3년에서 5년 정도의 결혼 자금, 앞서 말씀드린 3천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품을 해야 되냐라고 말씀드리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실 뭐 재테크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옵니다. 뭐 어떤 상품을 해야 되고 또 어떠한 것이 좋기 때문에 또 어떤 상품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3천만 원 딱, 그리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뭐 결혼을 뭐 10년 있다가 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사실 통상적으로는 10년 있다 결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신의 계획에 맞는 그러한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3년에서 5년 정도로 이 3천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정확하게 적금이 가장 좋다. 사실 은행 적금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이 뭐 몇 프로인데 은행 적금의 그 수익률은 몇 프로인데 뭐 손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 저도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입장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안정성이 겸비가 되지 않은 그런 상품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 내가 생각한 계획에 대해서 차질이 생긴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더 큰 손해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따라서 결혼 자금에 있어서 뭐 최근에 뉴스라든가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창 펀드 붐이 일 때가 있었습니다. 펀드 뭐 2007년도 한창 이 펀드 붐이 돌 때 결혼 자금을 이 펀드에 넣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3년에서 5년. 역시나 우리가 2007년도에 펀드를 들 때 가장 많이 기간적으로 얘기했던 게 3년에서 5년 정도면은 원금 플러스 이자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 펀드에 결혼자금 넣으셨는데, 물론 지금 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 오늘 2000포인트를 찍는 그런 모습까지 보였지만은 사실 펀드 갖고 계신 분들은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아마 펀드를 가입하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고, 만약에 뭐 수익이 안 났다라고 해도 지금 시점 수익률이 0%입니다. 그냥 지금 원금 어느 정도 보존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다행인 정도로 사실 크게 메리트가 없었던 것이 사실인데, 뭐 과거에 이러한 형태를 봤을 때 결혼 자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고 뭐 몇 프로, 뭐 은행 적금 금리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크지 않습니다. 한 뭐 3에서 2에서 한 3% 정도의 실제 수익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이 보장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계획한 연도에 정확하게 계산이 정확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떨어진다는 거. 물론 뭐 은행이 파산한다 이러한 극단적인 가정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보편적인 가정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내가 3년 후, 5년 후, 결혼이라는 것은 일생일대 역시나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상당히 안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일생일대 중요한 계획에 있어서는 적금이 가장 안전하다는 점, 뭐 투자를 설명하고 있는 저로서도 사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적금에 대한 부분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결론적으로는 이 결혼 자금에 대해서는 한번 적금으로 통해서 한번 알아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역시나 결혼 이후 육아 및 목돈에 대한 니드에 따른 중장기적 상품 가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결혼 이후에 육아, 사실 육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시기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영유아가 아닙니다. 0에서 뭐 3세 뭐 영유아, 물론 뭐 요즘에는 이유식 값도 많이 폭등을 하고 뭐 그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영유아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든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물론 상황에 따라 많이 틀리겠지만은 돈이 가장 많이 들 때가 아무래도 이제 어린이집과 그 다음에 유치원이다. 사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사립 가지 않는 이상 국립으로 가게 되면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하지만은 이 어린이집, 특히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적 기관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돈이 가장 많이 드는 기간이 오히려 5세에서 7세 기준이다. 이때가 돈이 가장 많이 들고 또 국가 단체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이 많이 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3년과 5년 정도 돈을 모아서 결혼해서 만약에 아기를 갖는다고 한다면은 5에서 7년, 약 한 10년 정도의 기간 이후에, 지금부터 10년 이후에 가장 많은 육아에 대한 비용이 지출이 된다는 점을 가정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 10년 이후에
그래도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어느 정도 일정하다라고 한다면은 보통 부모님, 특히나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식에 대한 학구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남편이 안 되는 부분을 자기가 모은 돈으로 해주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점을 참고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따로 이 사회 초년생부터 이 영육아의 자기 자녀를 위한 교육 자금에 대해서는 목적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10년 동안의 그러한 투자 수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중장기적인 그런 플랜을 짠다라고 한다면은 뭐 여러 상품이 있겠지만은 우선 대표적으로는 변액 유니버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니드성이 상당히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금융회사에서도 이 변액 유니버셜이라든가 그리고 교육자금만을 위한 플랜을 많이 지금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상품을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 변액 유니버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면은 우선은 7년 이상 최소한 7년 이상을 납입을 해 주셔야지만이 뭐 펀드라든가 다른 투자 상품 대비해서 수익률이 좋은 것이 사실이고 10년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10년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됩니다.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 수수료적인 부분 상당히 사업 초기에 많이 나가지만은 이 비과세 부분만 만약에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생각한 수익률보다도 더욱더 높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10년 이상에 대한 장기 투자가 가능했을 경우에는 변액 유니버셜을 추천해 드리겠고 만약에 좀 10년 정도는 불안하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은 사실 펀드를 좀 여러 개 쪼개셔 갖고 펀드 하나만 드시는 게 아니고 펀드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좀 투자 적립성 상품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10년을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넣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변액 유니버셜을 그렇지 않다. 그리고 언제 돈을 또 써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펀드를 그냥 뭐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신다라고 해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는 펀드를 하시는 건 낫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부분 지금 뭐 변액 유니버셜이라든가 그리고 펀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계좌 명의자를 우리 지금 여성의 경우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성 본인 계좌로 하셔야 된다. 여성이 아니고 만약에 부모님 계좌로 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나중에 결혼해서 현실적으로 또 그 돈을 또 갖고 오기도 상당히 좀 애매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돈이 있는 것은 만약에 알게 된다고 한다면은 결혼자금 뭐 3천만 원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또 여기서 채워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이 중장기에 대한 그 플랜은 되도록이면 자신만 아는 그러한 비밀 통장으로서 좀 활용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현실적인 좀 팁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적금 이제 3천만 원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적금에 대해서 앞서 100만 원 저축 기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년 적금으로 한 3천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한 70에서 8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70만 원을 계산으로 한다라고 한다면은 36개월, 딱 3년입니다. 그리고 월 복리, 물론 월 복리라든가 그리고 단위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크게 차이는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 70만 원을 놓고 3년 만기 36개월 넣게 되면은 우선은 만기 시 지급액은 2,600만 원이 됩니다. 이것은 세후 이자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15.4%의 이자를 낸다라는 가정으로서 계산이 된 거고 정확하게 내가 70만 원씩 3년을 꼬박 넣었다라고 한다면은 대략적으로 5%의 수익률로서 2,600만 원, 물론 한 300만 원 모자라는 돈이지만은 뭐 어쨌든 3천만 원 부분 언저리까지는 충분히 된다는 거. 내가 70만 원으로 3천만 원 결혼자금 만들려면은 보통 여자분들은 70만 원에 대해서는 꼬박 그 예적금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보다 조금 더 그래도 딱 3년 있다가 3천만 원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80만 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80만 원 똑같이 80만 원으로 36개월, 3년을 납입을 하게 되면은 연이자 5%에 대해서 만기시 지급액은 3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3년 있다가 보통 여자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것이 직장 잡고 한 3년 정도 있다가 시집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신 것 같으신데 우선은 80만 원 정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축을 하자. 그렇게 되면은 최소한 결혼 자금에 있어서는 물론 집이라든가 그리고 다른 대출 받을 수 있겠지만은 최소한의 3천만 원 정도는 만들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서
뭐 다른 거 많이 돈을 나가시는 거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최소한 월급 받으면은 이 80만 원은 무조건 저축으로 하고 시작하시는 그러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변형 유니버셜 변형 유니버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장기적인 말씀을 드렸고 또 사회 초년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 청약 저축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상당히 좀 말씀드리기가 여러 가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야 됩니다. 아무래도 주택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고 또 뭐 소득공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자율이 뭐 은행보다 조금 높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은 최근 상황 이 주택 청약 저축 만능 통장이라고 하죠. 어떤 상황에 있어서 뭐 부동산을 청약받을 때 특히나 임대 아파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국가에서 하는 그러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1순위,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서 이것을 많이 하는데 사실 2년을 유지해야지만이 1순위가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하지만은 1순위 지금 시점 똑같이 1순위라고 해도 사실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뭐 자녀가 몇 명이냐 그리고 부양가족 즉 부양가족이 몇 명이고 소득이 몇 명이냐 상당히 많은 그러한 기준에 따라 갖고 나누게 됩니다. 사실 이 만능 통장 같은 경우에는 청약 예금, 뭐 청약 부금, 뭐 이런 것이 하나로 묶이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과거 청약 예금을 갖고 있으신 분들도 1순위, 그리고 종합 청약 저축 통장을 갖고 계신 분들도 1순위가 됐다라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세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상황에 따라 나의 처지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1순위가 되었을 때 남들보다도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신 다음에 주택 청약 저축을 가입을 하시든 아니면 가입을 안 하시든 선택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한 가지 주택 청약 저축이 크게 메리트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이 수도권 지역 물론 뭐 집값이 폭등을 하고 또 집값이 계속적으로 높은 그런 수준이 이어지고 전세 가격이 좀 폭등하는 그런 원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미분양 사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제는 굳이 미분양 사태 역시나 분양이 안 된다는 거죠. 집이 공급은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공급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분양이 안 되는 그러한 아파트라든가 주택이 많아지면서 사실 주택 청약 저축에 대한 그런 메리트가 크게 사라진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사회 초년생들 뭐 은행 가셔갖고 요 저축 통장 많이 만드시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무조건 남들이 한다고 해서 따라가시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상황과 그리고 최대한 1순위가 되었을 때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하신 다음에 좀 설명을 하자라고 가입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식 투자 및 위험성 상품 사실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공격적인 투자를 하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뭐 재테크 전문가 분들께서 어린 나이 때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해야지 나이 들어서는 공격적인 투자를 못한다. 그러니까 어릴 때 그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시기에 공격적으로 투자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오히려 이렇게 확실하게 기간이 정해놓고 짧은 기간에 어떠한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사회 초년생들은 오히려 공격적인 투자가 더 어렵다는 점, 더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좀 강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식 투자 및 위험성 상품, 위험성 같은 경우는 뭐 선물 옵션 될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 주식 같은 경우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주식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뭐 종잣돈이 뭐 300이고 500이고 또 매달 월급의 일부를 주식 쪽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이유를 묻게 되면은 고수익률을 거둬야지만이 부자가 될 수 있고 더 빨리 성공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사회 초년생부터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모아서 종잣돈을 모으는 게 중요하지 사회 초년생의 큰 돈을 버는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사회 초년생 그만큼 아직까지도 사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설사 큰 돈을 벌었다고 해서 그 돈을 유지하고 재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꼭 위험한 투자가 정답은 아니다. 따라서 신입사원이라도 위험한 투자가 아닌 안정적인 투자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종잣돈을 마련하는
종잣돈을 마련하는 그런 마인드로서 더 안전하게 내 원금을 지키는 투자 전략으로서 나가야 된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만약에 어느 정도 이런 재테크에 대한 그 생각이 많고 나름대로 또 자기의 철칙과 그냥 원칙을 지켜갖고 목돈이 정말로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100만 원씩 만약에 뭐 70만 원 아까 70만 원 말씀드렸는데 100만 원씩 만약에 저축을 하게 되면은 1년 있으면 1,200만 원 뭐 이자 부분 제외하고 원금만 1,200만 원이 되는데 이렇게 1,200만 원이 되었을 때 사실 다시 재투자를 한다. 나는 무조건 재투자를 한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목돈이 생겼을 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돈 쓸 데가 없었는데 이상하게 목돈 내 수중에 돈이 들어왔을 때에만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든 아니면은 뭐 어떠한 일이 있어갖고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그때 맞춰서 돈 쓸 때가 생긴 것이 아니고 사실 돈 쓸 때는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딱 어떻게 제약을 딱 걸어놓고 돈을 모으는 과정 속에서는 그러한 제약을 다른 쪽으로 조금 변형을 시키고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돈을 안 쓴 거지 돈을 쓸 상황은 언제든지 있다라는 점 염두하시면서 목돈이 생겼을 때 그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쓰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재테크 열심히 하셔갖고 목돈 모으셨는데 뭐 자동차를 산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사고 싶은 뭐 어떤 물품을 사신다고 한다면은 사실 그동안 적금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결혼 자금이라든가 어떠한 목적 의식에 대한 부분이 깨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목돈 정리 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 없을 때가 아니고 돈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냐 따라서 목돈이 만약에 생겼을 때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좀 제한을 줄 수 있는 유동성 제한 제가 유동성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현금성이 좀 어렵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뭐 정말로 불확실성이 높고 정말 언제 돈을 써야 할지 모르는 자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못하겠지만은 좀 안정적인 생활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현금성이 조금은 제한되는 그런 상품으로서 목돈이 마련됐을 때 그 목돈을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서 갖고 간다라고 한다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우선은 또 남자 경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남자 경우 현실적으로는 여자보다도 오히려 이 재테크에 대한 부분 더 암울한 것이 바로 남자의 경우인데 결혼 자금은 최소 지금 1억으로 지금 많이 잡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많은 분들 설문조사를 했을 때 결혼 자금으로 보통 여자와 남자한테 남자의 결혼 자금이 얼마 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냐 많이 물어봤는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억 2천에서 1억 5천 뭐 많이 부르는 분들은 2억까지 남자가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한 7천에서 뭐 한 1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만큼 남자와 여자에 있어서 남자의 결혼 자금에 대한 니드가 상당히 좀 다르다라는 점을 느꼈는데 우선은 대략적으로 1억 정도의 그러한 결혼 자금이 남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점 좀 그 상황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안타깝게도 초고액 연봉이 아니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조금은 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사실 재테크 방송이기 때문에 뭐 어떠한 방법으로든 1억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그러한 부분이 사실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뭐 어떠한 대박을 터뜨리기 위한 그러한 강의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성공을 위해서 또 안정화된 삶을 위해서 강의를 듣는 재테크 강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1억 원 바로 신입사원이 초고액 연봉이 아닌데 마찬가지로 3에서 5년 정도 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은 이 기간보다도 늦게 결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게는 한 10년 정도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앞서 뭐 100만 원 저축해갖고 사실 1억 원을 무조건 만든다.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25살에 입사를 하더라도 7년 있으면 32살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뭐 어느 정도 금액은 올라가겠지만은 사실 그만큼 씀씀이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돈을 완전히 뭐 안 쓰고 안 먹고 그리고 안 입고 한다라고 한다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그렇게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라는 점에서 뭐 그렇게 비현실적인 어느 정도 이상적인 그러한 재테크 방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하시는 것이 다른 부분이라는 것은 뭐 부모님이라든가 뭐 친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가 바로 대출입니다. 대출 같은 경우에도 뭐 은행 대출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직장
시장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그런 회사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그리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처한 상황에서 5년과 7년 있을 때 만약에 결혼 자금이 좀 부족했을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거를 메꿀 수 있는지, 무조건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를 메꿀 수 있는지, 대출이라고 빚이라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적절하게 활용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유용해 쓰는 것도 이 대출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 내 현실에 맞는 그 대출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차곡차곡 계획을 짜서 이 계획대로 이 대출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을 짜는 것이 필요한데, 뭐 은행권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한 은행을 뭐 오래 써라, 그리고 신용도를 높여라, 이러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신에 맞는 그런 대출 방법을 알고 나서 거기에 맞는 프로젝트로 차곡차곡 진행을 시킨다고 한다면은 돈은 만약에 1억을 다 못 모으더라도 1억에 대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면서 무조건적으로 비현실적인 이상만 쫓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서 조금 생각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선은 시기 및 다른 방법 활용 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역시나 뭐 대출 관련된 부분이다. 대출이든 뭐 부모님께 어느 정도 뭐 돈을 빌리든 뭐 그러한 부분, 상속을 받든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부터 인지를 하신 다음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셔야지만이 학자금 대출 없는 남성 1억으로 상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돈을 다 모으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조금은 현실적으로 이러한 점을 생각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렇다면은 남성의 경우에 대해서는 우선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변액 유니버셜이라든가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근 부분 가장 중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변액 유니버셜, 아까 여자의 경우에는 변액 유니버셜을 말씀드렸는데 남자라면은 변액 유니버셜도 중요하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중장기적인 그러한 자금 운용에 있어서는 사실 이 종신보험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남자는 어쨌든 가정을 꾸리게 되면은 가장이 됩니다. 한 배우자와 그리고 자녀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사실 종신보험에 대한 니드가 상당히 좀 필요한데, 많은 여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서로 여자들끼리 얘기를 하실 때 뭐 남편이든 남자친구든 종신보험이 있냐, 그리고 종신보험이 있으면은 얼마가 있냐, 뭐 1억이냐, 뭐 아니면 3억이냐, 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남성분들은 좀 아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습성이, 그러한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 종신보험에 대한 니드가 상당히 좀 강한데, 남자 같은 경우는 이런 가장의 의무로서 종신보험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그냥 종신보험을 가입하게 되면은 사실 기회비용이 너무 많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요즘에는 종신보험과 그리고 연금보험에 대한 종합 형태가, 이 플러스된 형태의 상품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종신보험은 어떠한 피보험자가 이제 말 그대로 사망을 하였을 때 나오는 돈이고, 연금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 나오는 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배우자라든가 그리고 자녀가 뭐 어느 정도 성장하고 또 안정화된 기반이 잡기 전까지 가장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는 종신보험의 형태를 받고, 그 다음에 만약에 종신보험의 형태가 다 끝나고 시간이 지났다, 그래서 자녀들도 어느 정도 이제는 독립적인 그런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제는 종신보험이 아닌 연금, 그동안 종신보험으로서 적립됐던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형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무조건적으로 종신보험이다, 연금보험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필요한 부분은 종신보험으로 보장을 받고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 형태로 보장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자금이 이용될 수 있다는 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적금이 상당히 중요하겠지만은 우선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상품에 있어서 여성과 다르게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학자금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의 재테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자금 대출, 뭐 우선은 기본적으로
1년에 한 1,000만 원씩 등록금 2학기니까 1,000만 원씩 기준을 잡아서 한 4천만 원에 약 6% 정도, 뭐 정부에서 물론 해주는 것은 더 낮은 이자도 있겠지만은 은행권 뭐 이렇게 빌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한 6% 되기 때문에 이자가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4천만 원 6%한 240만 원이기 때문에 매달 한 20만 원에 이자가 나간다고 계산이 될 수가 있는데 우선은 이 부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학자금 대출이 있으면은 먼저 학자금 대출부터 갚아야 되는 것이 먼저라고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 기간이 상당히 길다. 뭐 7년 뭐 이렇게 길기 때문에 나는 돈을 모아갖고 학자금 대출을 갚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선은 이자율만 보시게 되시면은 같이 저축을 하시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제가 평균적으로 이 대출이기 때문에 6%의 이자율을 제가 적용을 시켰는데 우리 그 시중은행 가시면은 예금금리 보시면은 보통 한 4%대입니다. 뭐 저축은행이라고 해도 5%대의 그러한 예금금리가 나오는데 똑같이 100만 원 벌어갖고 100만 원 저축하고 또 1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계속적으로 6%가 나간다고 한다면은 사실 오히려 손해기 때문에 차라리 이 돈을 갚는 것이 계속적으로 낫다. 따라서 학자금 대출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재테크를 하기 전에 학자금 대출부터 갖고 재테크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은 원리금 상환 만기기 그리고 상환 방식을 정확하게 아신 다음에 어떻게 내가 상환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학자금 대출 형태에 따라서 갚을 수 있는지 또 갚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만큼의 또 이자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방식으로 받았고 또 갚는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형식으로 갚을 수 있는지 알아보신 다음에 최대한 지금 시점 결혼을 안 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우선은 원리금 상환 만기까지 계속적으로 뭐 보너스라든가 그 다음에 성과급 그 다음에 뭐 떡값이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내가 생각지 않았던 돈에 대해서는 학자금 대출을 갚는 데 다 쓰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뭐 이러한 돈은 사실 종잣돈을 마련하는 데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은 종잣돈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우선 대출을 갖는 것이 오히려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20만 원에 대해서 저축하는 건 상당히 힘듭니다. 하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천만 원이 빚이 있는 상황에서 6% 한 달 20만 원 그냥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냥 나가는 돈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원리금을 최대한 빨리 갚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학자금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재테크 말씀드리면은 뭐 역시나 좀 원론적인 얘기지만 저축 가능 금액을 늘려라. 학자금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취업을 했다라고 해서 조금 마음 편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으신데 그런 마음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더 아끼고 더 안 쓰고 해서 저축 가능 금액을 늘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늘릴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내가 생활비를 어떻게 나가는지 분류를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파악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불필요한 금액을 파악을 하시고 또 거기서 불필요한 금액을 어떻게 줄이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나는 정말로 알뜰하게 그리고 현실에 맞게 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중복되는 돈도 있고 또 불필요하게 나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내가 몸이 불편해지고 조금은 좀 피곤해하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 몸이 피곤하고 젊어서 몸이 피곤한 것은 괜찮기 때문에 몸이 피곤해서라도 불필요한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신 다음에 줄이는 노력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역시나 결론 대출금부터 상환을 해야 되냐 아니면 저축을 먼저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우선은 대출금부터 무조건 상환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재테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을 해 주시면서 우선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은 빚이 있으면은 빚부터 갚고 그리고 빚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여성과 남성에 대한 차이점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신 다음에 현실에 맞는 재테크를 하시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회초년생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배워봤고요. 이어서 신혼부부들은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하는지도 배워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뭐 신혼부부 재테크 역시나 또 인생에 있어서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신혼부부 재테크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테크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혼부부에 대한 재테크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서로 각자 다른 삶을 산, 그리고 각자 다른 방식으로 재테크했던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 바로 이 부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혼부부 재테크에 있어서는 서로에 대해서 재무 상황을 서로 빨리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신혼부부 재테크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사실 부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많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다른 점, 그리고 서로 의견이 다른 점에 대해서 조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역시나 서로의 재무 상황 및 그리고 그동안 뭐 어떤 분은 적금을 했을 거고, 어떤 분은 또 연금을 들었을 거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저축을 안 했을 경우가 있는데, 서로 가입 상품 분석을 통해서 하나의 재테크 포트폴리오, 그동안 두 명에서 했던 것을 한 명이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부부라는 것이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한 명이 한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뭐 해약을 하시거나 아니면 무조건 다 들고 가시는 것이 아니고, 그 상품, 각자 두 분께서 든 상품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최대한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뭐 이러한 것이 다 끝났다라고 가정한다고 한다면은 신혼부부 재테크 방법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돈을 버냐, 그리고 둘이 돈을 버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우선은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한 350만 원, 그리고 여자가 한 250만 원 기준을 잡았습니다. 따라 이것은 현실적으로 좀 안 맞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신혼부부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회 초년생이 아닌 3에서 5년 정도 이제는 좀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한 그러한 그 상황을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남자는 350에서 여자 경우에는 한 250만 원으로 기준을 잡았고, 우선은 총 지출에 대해서는 우선은 한 3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사실 뭐 더 들어갔을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좀 알뜰하다라고 한다면은 저축이 가능한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으로 잡았고, 외벌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남자 조금 더 많이 잡았습니다. 400만 원 정도 기준. 왜냐면은 아무래도 외벌이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뭐 그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외벌이 한다 이런 기준은 아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좀 돈을 더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래도 맞벌이가 아닌 외벌이를 한다는 가정하에 400만 원을 잡았고, 역시나 총 지출 비용은 20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저축 가능 금액은 200. 따라서 외벌이와 그리고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400만 원과 200만 원 두 배의 차이를 좀 보이는 것으로 가정했다라는 점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따라서 신혼부부 지출도를 본다고 한다면은, 우선은 뭐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면은, 아무래도 세금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뭐 세금, 여러 가지 세금뿐만이 아니고 뭐 국민연금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거 납입을 해야 되는데, 대략적으로는 한 50만 원 정도 지출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품위 유지비, 맞벌이이기 때문에 품위 유지비도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생각했을 때 품위 유지비를 한 30만 원 정도 잡았고, 부모님 용돈 물론 뭐 드리는 가정도 있을 거고 안 드리는 가정도 있는데, 어쨌든 독립적인 가정을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님 용돈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40만 원 잡았습니다. 이 40만 원인 것이 남자 쪽 그리고 여자 쪽 뭐 한 곳은 드리고 한 곳은 안 드리면 안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우선 두 곳 다 20만씩 드리는 형태로서 40만 원에 대해서 기준을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생활비는 한 80만 원 정도, 물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더 많이 들어가겠지만은, 역시나 신혼부부라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자녀가 없는 경우를 가정했다. 따라서 자녀가 없는 경우에 8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 외벌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씀드리면은 세금과 그런 부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줄어듭니다. 한 30만 원으로 잡았고, 품위 유지비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한 명만 돈을 벌기 때문에 한 20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용돈에 있어서는 역시나 좀 갖게 잡은 것이, 현실적으로는 뭐 외벌이든 맞벌이든 어쨌든 부모님 용돈에 대해서는 최소 금액이 있기 때문에 사회 통념적으로는 20만 원씩 해드리는 것을 가정 잡았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뭐 좀 그 극단적으로 한 60만 한 100만 원 정도 잡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점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서 조금 현실성이 안 맞더라도 조금 양해 말씀을 좀 구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신혼부부 재테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좀 말씀드리면은,
역시나 뭐 신혼부부가 됐든 간에 그리고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재테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집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재테크 방법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집 소유 여부에 따른 재테크가 필요한데 우선은 25평형 아파트 약 시가로 한 2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에 만약에 살고 있다라는 경우에 집 구입 시 빚이 없는 경우와 그리고 집 구입 시 빚이 있는 경우 그 빚이 얼마냐라고 한다면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통해서 약 1억 원 정도 2억 원의 아파트 한 50%를 빚으로서 그 구입을 한 경우를 예를 듣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녀 출산 이후 계획 및 중장기적인 플랜은 이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자녀가 출산이 되고 그리고 결혼 생활이 진행이 됨으로 인해 갖고 많은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아무래도 가족 구성원이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면은 더 넓은 집으로 그리고 더 좋은 집 또 더 학군이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우에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더 좋은 자동차 사실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자동차 구입은 거의 다 합니다. 아무래도 아기가 생기고 또 아기를 만약에 낳게 된다고 한다면은 뭐 병원을 가야 되거나 여러 가지 자동차를 쓸 일일이 상당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집이 있으시든 없으시든 자동차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따라서 큼직큼직한 것을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무조건 이러한 상황이라고 해서 집으로 이사가지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지 마시고 더 좋은 자동차 타지 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우선은 신혼부부 재테크부터 잘 돼야지만이 나중에 뭐 자녀에 대한 교육 자금이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노후 자금까지 상당히 먼 미래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재테크가 되기 때문에 신혼부부 재테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좀 더 집이 있는 경우 그리고 집이 있는데도 대출이 얼마든 그리고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조금 자세하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이 신혼부부 재테크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혼부부의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목요일은 하창봉 팀장님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